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기 바로 몇 시간 전 세계인들이 가장 주목하는 대통령 선거, 미국 대선이 시작됐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와 바이든의 공약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를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모두 삭감해버리겠다는 트럼프. 대신 2,30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인프라 투자에 쏟아부어 일자리를 늘리고 미국 우선주의를 유지하며 중국의 압박을 지속하고 이민자 수를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중국 등과의 군사력 경쟁에 초점을 맞춰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북한과의 정상회담 및 종전선언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37%에서 39.6%로 올리고 오바마 케어를 살짝 손만 보고 적극 활용, 미국 우선주의를 버리고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동시에 모든 인종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트럼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대화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 성과가 담보되어야만 그제서야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트럼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성향이 다른 두 후보에 대한 미국인들의 선거 열기가 이례적인 수준으로 뜨겁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 폭탄 발표를 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기자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선거 뒤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니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본다. 선거일이 지났는데도 투표용지를 받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선거가 끝나는 대로 그날 밤이라도 우리 변호사들과 협의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전과 조금 다릅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코로나 3차 팬데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950만 명을 넘어섰고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내 코로나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다 보니 이례적으로 우편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우편 투표는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집으로 수령받아 기표한 뒤 우편으로 다시 발송하는 제도인데 투표 당일에 주소지에 있어도 우편 투표가 가능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우편 투표를 실시하는 주가 늘어나면서 미국 유권자 77%인 1억 8천만 명 이상이 우편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트럼프는 전 국민이 우편 투표로 2020년 선거는 역사상 가장 부정확하고 부정한 선거가 될 것이다. 다른 나라가 미국의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손쉬운 방식이다. 라며 우편 투표는 조작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현재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사안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들의 화요일 밤에 미리 승리를 선언할 것이라 말했다. 트럼프는 선거 당일 밤 선거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게 끔찍하다고 생각한다. 선거가 끝나는 대로 변호사들과 상의할 것이다 말했다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지지자들은 우편 투표를 선호하는 한편 트럼프 지지자들은 현장 투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현장 투표 개표 결과 트럼프가 미세한 차이로 앞서고 있어도 좀 더 늦은 시간에 개표될 우편 투표로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선거에서 져도 백악관을 떠나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선거에서 패배해도 합법적으로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4년 더 백악관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인데요. 미국 최대 규모의 일간지인 워싱턴 포스트는 우편 투표용지의 발송과 개표 과정을 놓고 수많은 소송이 전개됐다. 이 때문에 주마다 최종 개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합법적으로 워싱턴에 머물 수 있다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대부분의 미국인 유권자들조차 알지 못하는 133년이나 된 선거 인계수법 Electoral College Act 때문인데요. 1887년 제정된 선거 인계수법은 대선일로부터 41일 내에 각 주가 선거인단 명단을 미국 의회로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고 올해는 12월 14일까지 각 주는 워싱턴에 이 선거인단 명단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개표가 시작되고 우편으로 접수된 기표용지의 합법성 및 개표 절차를 놓고 줄 소송이 진행되면 12월 14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지 못하는 주가 속출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말 뉴욕주 경선 결과는 주 선관위가 우편 투표 집계 지연으로 8월 초에 나왔습니다. 수만 장의 우편 투표 결과가 무효 처리됐고 또 다른 수만 장의 기표용지에 우체국 소인이 없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과 일본의 협의가 분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WTO 회원국들의 유명희 본부장이 아닌 응고지 오콘주 이웰라를 WTO 사무총장 자리에 앉히려 할 경우 WTO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심할 경우 미국이 WTO를 아예 탈퇴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WTO를 공식 탈퇴할 수도 있다. WTO 사무총장을 결정짓는 것을 일종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미국의 뜻대로 유명희 본부장을 WTO 사무총장으로 추대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WTO를 탈퇴할 수도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장 많은 출자 지분으로 WTO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결정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송기호 국제법 통상 전문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다자주의 신뢰를 보여주면서 적임자로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한다면 유럽이나 중국도 미국의 책임성 있는 역할을 전제로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할 수 있다 전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WTO 사무총장 후보 간 무승부 상황이 나와 유명희 본부장과 응고제 오콘조 이웰라 나이지리아 후보가 3년씩 번갈아 가면서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99년 WTO 사무총장 결선에서 미국과 유럽은 무어 후보를 지지한 반면 아시아 국가들과 개도국들은 수파 차이 후보를 밀면서 극한 대립이 벌어졌고 결국 두 후보 모두 3년씩 번갈아 가면서 WTO 사무총장을 맡기로 타협한 바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당선돼도 한국에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충돌로 5G 통신장비 분야 세계 4위인 삼성이 이 분야 세계 시장 진출을 확대할 커다란 기회를 가지게 됐다 보도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는 미국 1위 통신사이자 세계 1위인 버라이즌과 8조 원에 육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미국 3대 통신사인 스프린트에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니 이번에는 미국 1위 통신사마저 삼성을 택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선정한 최고의 미래학자 제이슨 쉔커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 회장은 미중 대립 국면에서 미국이 중국의 공급망에 타격을 주면서 한국과 같은 국가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한국처럼 IT 제조업에 강점이 있는 나라가 승자가 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제압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선진 국가보다 더 강력한 위치에 있다 라며 한국의 경제 지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블룸버그는 한국과 G7 국가들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며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보다 한국이 압도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베팅 거래소인 영국의 베트페어 익스체인지는 현재 미국 대선 승자를 알아맞히는 종목에 2억 7,100만 파운드, 하나로 4천억 원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때 모인 1억 9,900만 파운드를 압도적으로 뛰어넘었습니다. 베트페어에 따르면 한 도박사는 바이든 후보에 14억 6,500만 원을 베팅했는데 만약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이 도박사는 22억 5,600만 원을 챙기게 됩니다. 베트페어는 바이든의 승률을 66%, 트럼프의 승률은 35%로 계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램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에서 급부금 부정수급 사건이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자수와 실상에 일본 전역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또 새로운 사기 사건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들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이때에 아소다로가 등장해서 불난집에 휘발유를 붓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속 터지게 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아소다로입니다. 일본의 온라인 뉴스 사이트 jcast.com은 오늘 일본인의 양심과 도덕은 어디 갔나, 지속화 보조금의 부정수급이 6,000명에 80억엔이라니 진짜인가? 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의 체포가 두려워 스스로 돈을 반환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6천여 명이고 최소 80억엔, 약 867억 원이 되고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주위에 부정수급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무리가 너무 많다. 라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4월부터 중소기업은 최대 200만엔, 개인 사업자들에게는 최대 100만엔의 현금을 지급했는데 많은 개인들이 서류를 조작해서 부정수급해 간 것입니다. 전산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서류만 내면 신속하게 먼저 지급했기 때문에 어떤 개인들은 여러 장의 신청서를 제출해서 몇백엔씩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종이에 대충 가짜 회사 이름 하나 적고 모든 것을 다 엉터리로 적어도 통장으로 돈을 보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범죄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게다가 전국적인 범죄 조직들이 세무사 사무실과 짜고 브로커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명의만 빌려줘도 일정 부분 현찰을 쉽게 받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짜 서류가 많이 발견이 되고 경찰과 정부까지 나서서 자수하면 봐준다 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10월 29일 현재까지 6,028건의 자수 신고가 들어왔고 이 중 751건에 해당되는 약 7억 9,200만 엔이 반환되었습니다. 자수한 사람들이 모두 반환하면 약 80억 엔이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들은 모두 스스로 반환하겠다 라고 자수를 한 사람들이고 실제 부정수급한 사람들은 엄청난 숫자일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오키나와 현의 경우에는 신문사 직원뿐 아니라 수많은 회사의 직원들이 줄줄이 체포가 되었고 모두가 범죄 조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지 경찰에 의하면 오키나와 현에 있는 100여 개의 세무사 사무실을 수색한 결과 모두가 부정수급에 관여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무사 사무소의 주변 가게의 증인에 의하면 사무소에는 매일 20여 명이 줄을 서고 있었다. 번호표가 배부되었고 여직원이 솜씨 좋게 처리해준다는 소문이 났었다. 젊은 여자부터 외국인들까지 있었고 밖에는 외제차와 봉고차까지 노상주차를 했었다 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일본 전역의 세무사 사무소가 완전히 부정수급 공장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에 응한 전직 검사인 변호사는 아무리 정직하게 자수하고 반환한다고 해도 분명한 고의적 부정수급 범죄이다. 검찰도 이런 케이스가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범죄 조직을 소탕할 것이고 결국은 부정수급자들도 모두 입건될 것이다. 경찰청과 법무부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최대한 빨리 자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급액의 연 3%의 연체금을 더한 금액의 20%를 가산해서 반환해야 한다. 범죄 혐의에 따라 명단 공개까지 고려하고 있다. 일단 즉시 반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와중에 부정수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려는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정말 형편이 어려운 일일 고용직이거나 회사가 어려워서 급여를 받지 못했던 노동자가 부정수급 범죄에 넘어가게 된 현실을 설명합니다. 대형 물류 창고에서 일하는 남자는 하루 7시간 노동에 일당 7,700엔, 약 83,000원, 주 5일 근무에 월 15만엔, 약 162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겨우 살아가던 중 중간 브로커를 만나서 명의를 빌려주고 100만엔을 입금받았고 브로커에게 30만엔, 회계사무소에 30만엔을 주고 40만엔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래도 모처럼 손에 들어온 나름 큰돈이기에 밀린 임대료를 지불하는 등 다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저축한 돈도 없고 빠듯한 생활에 요긴하게 사용한 거죠. 그런데 최근 부정수급 범죄로 연일 언론에서 자수하면 벌금이 없다, 빨리 반환하면 가산금을 부여하지 않는다 라고 보도를 하면서 자수하고 반환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수중에 그럴 여윳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고요. 그러던 중 SNS에서 보험금 사기 피해자 구제라는 제목의 문자가 계속 왔다고 합니다. 부정수급금 반환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적은 이자로 바로 빌려드립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일본 국민들의 대부분이 부정수급에 관여가 되어 있으니까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면 대부분이 다 걸리는 거죠. 다들 형편이 어려워서 부정수급을 받거나 대학생들처럼 일단 써버리고 나니 수중에 돈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채 대출로 쉽게 연락을 하는 것이 꽤 많다는 것이 취재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리사채 대출도 문제이지만 일부는 부정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또 사기를 치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취재에 의하면 빈곤과 실업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다급한 심정인데 이 심리를 이용한 범죄가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수료를 일정 부분 먼저 보내야 한다면서 입금을 받고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개인정보와 서류들을 빨리 보내라고 하고는 그 서류들로 대출 사기의 명의를 이용한다는 등의 범죄가 또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지금 일본은 반환하려는 사람이거나 체포될지 모른다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노리고 또 새로운 범죄를 꾸미고 있는 세력들이 설치고 있다 라며 기사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아소다로가 나서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아소다로는 지난 24일 후쿠오카에서 열린 자신의 정치자금 모금 파티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야당과 언론에서 급부금을 지급했는데 왜 내수경제와 소비가 살아나지 않느냐. 현금을 뿌리는 것은 좋은 대책이 아니다. 국민들이 가난해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내어놓아야 한다. 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 형태의 강연 내용입니다. 아소다로는 1인당 10만엔씩 지급해서 개인의 저축이 늘었다. 일본에는 돈에 곤란한 사람의 숫자가 적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10만엔씩 저축해 놓은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즉, C19 사태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급부금은 저축으로 돌렸고, 그래서 내수 소비를 더 자극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저런 앞뒤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일본의 재무장관이라니 답답하다. 국민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말을 좀 해라. 나도 10만엔을 저축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목소리를 소개하며 글을 맺었습니다. 정말